때는 조선 숙종 시절 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고요히 자리 잡은 한 기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윤씨 부인이 살고 있었지요. 본래 한양의 이름 높은 양반가에서 금지옥엽으로 자란 그녀는 달처럼 고운 얼굴과 비단결 같은 마음씨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18배 혼인하였으나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이 시름시름 시댁에서는 젊은 나이를 아까워하며 재가를 권했지만 윤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남편에 대한 절개를 지키겠다 다짐했습니다. 한 남편을 섬기는 것이 여인의 도리이거늘 어찌 다른 사내를 마음에 품겠습니까? 이대로 홀로 지내며 가문을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굳은 결심에 친정아버지는 강원도에 작은 농장을 마련해 주었고 윤씨 부인은 그곳에서 머슴들과 여종 하나를 데리고 조용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머슴 중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젊은 사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마당쇠였습니다. 마당쇠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산속 깊은 절에서 스님들의 손에 자랐습니다. 절의 공양미로 뼈가 굵어진 덕분인지 체구는 다부지고 힘은 황소 2마리 몫을 해낼 정도로 장사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부처님처럼 순박하고 착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절 마당을 쓸 때도 개미 1마리 밟을까 조심했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았지요. 스님, 저 작은 생명들도 저마다의 삶이 있을 터인데 제가 어찌 함부로 방해하겠습니까? 스물이 되자 주지 스님은 그에게 하산하여 가정을 꾸리라 하였지만 마당새는 은혜를 갚겠다며 절에 남았습니다. 허나 그해 겨울 큰 산불이 절을 덮쳤고 스님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홀로 남은 마당새는 마을로 내려와 윤씨 부인 댁의 머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저 마당새라는 젊은이는 참으로 우직하단 말이야. 저런 머슴 하나 있으면 10머슴 부럽지 않겠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성실함을 칭찬했습니다. 특히 젊은 과부들이 많은 마을이었기에 힘좋고 믿음직한 마당새는 모두 이복의 총각, 우리 집으로 오면 세경을 두둑이 쳐주겠네.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마님 댁이 편합니다. 마당새가 땀 흘리며 일할 때 드러나는 우람한 체구, 햇볕에 그을린 단단한 등줄기가 자꾸만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막한 밤이면 그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젊은 과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망측한 윤씨 부인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꾸짖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여름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마음도 덩달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나 한가해진 머슴들은 저녁마다 동네 사랑방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곤 했지요. 여복의 마당새, 오늘은 자네도 한잔하고 가게. 이 추운 날 술 한 잔이 약일세.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사람 참 마님께서 목 빠지게 기다리실 테니 어서 가보게나. 우리 윤씨 과부 마님 말일세.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마당새는 얼굴을 붉히며 사랑방을 나섰습니다. 술을 잘 못하는 터라 몇 잔 마시지 않았음에도 머리가 어지럽고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늦은 밤, 그는 비틀거리며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기척이 없자 그는 하는 수 없이 담을 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나 죽겠네. 마당새는 깜짝 놀라 마루로 달려갔습니다. 술 기운 탓인지 아니면 마님의 애절한 신음소리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안방으로 향했죠. 마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의원을 모셔올까요? 아니다. 그럴 것까진 없고 어서 들어와 내 배를 좀 문질러다오. 급체한 모양이다. 마당새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위급해도 과부의 안방에 들어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님, 그래도 어찌 사내가. 에이, 답답한 사람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깟 예법이 다 무엇이냐. 어서 들어오너라.
윤씨 부인의 다급한 호통에 마당쇠는 결국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두운 방 안,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마님의 하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호롱불이라도 켜드릴까요? 불은 무슨? 어서 이리 와 내 배를 좀 문질러다오. 마당쇠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윤씨 부인은 그의 커다랗고 투박한 손을 잡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뚜껑만 한 그의 손이 부인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자 방 안의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이고. 좀 더 아래쪽이 아프군. 부인의 이끌림에 마당쇠의 손은 점점 더 은밀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술기운과 달아오른 방 안의 공기에 마당쇠의 이성도 점차 흐려졌습니다. 어느 순간 마당쇠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손을 빼려 했지만 부인이 그의 손목을 꼭 붙잡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수줍으면서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듯 했습니다. 많이.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왜 안 된다는 것이냐?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인데 어찌 내 마음을 그리도 모르느냐? 저는 그저 천한 머슴일 뿐이고 마님은 쉬. 이 밤이 깊도록 그런 것은 따지지 말자꾸나. 그날 밤 두 사람은 봄날의 나비가 꽃을 찾듯 서로의 품에 안겨 뜨거운 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했던 시간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 윤씨 부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몹쓸 놈. 과부라고 나를 일이 없이 여기는 것이냐? 내가 언제 이런 짓까지 하라 하였느냐? 마님, 그게 아니라 저는 그저 마당쇠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정했던 마님이 갑자기 돌변한 것이지요. 이 일이 마을에 소문이라도 나면 내 체면이 어찌 되겠느냐? 내 너를 그냥 둘 수 없을 것이다. 마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오래받기로 한 세경 나락 5섬에서 한 섬을 제하면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마. 마당쇠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님의 체면을 지켜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마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건만 이상하게도 그 후로 윤씨 부인의 배앓이가 잦아졌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마님은 또다시 배가 아프다며 한밤중에 마당쇠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배야. 마당쇠야, 거기 있느냐? 어서 들어오너라. 그날 밤도 어김없이 같은 일이 벌어졌고 일이 끝나자 마당쇠가 먼저 물었습니다. 마님, 이번에도 세경을 한 섬 덜어야 합니까? 쯧쯧, 이 사람아. 새 것과 헌 것이 어찌 같은 값이겠느냐? 이번엔 반 섬만 덜어주겠다. 마당쇠는 기가 막혔지만 달빛 아래 비친 마님의 요염한 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쇠가 단단히 결심한 듯 마님 앞에 섰습니다. 마님, 이제 더는 이런 거래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다간 제가 받을 세경이 한 톨도 남지 않겠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의 말에 잠시 아무 말도 없더니 이내 달빛 아래서 교태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나락을 주면 어떻겠느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왜, 싫으냐? 아니면 이제 내가 실증이라도 난 것이야? 아, 아닙니다. 어찌 마님이 싫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됐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나락을 줄 것이니 밤마다 나의 이 병을 고쳐주어야 한다. 알겠느냐?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윤씨 부인이 마당쇠에게 나락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그해 가을, 마당쇠가 세경으로 나락 7섬을 받았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보통 머슴들이 5섬도 받기 힘든 시절이었으니 놀라운 일이었죠. 그게 무슨 소린가? 마당새가 나락을 7섬이나 받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마침내 마을 과부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과부가 밤중에 마당쇠를 몰래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마당새 총각. 나도 며칠째 배앓이가 심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네. 우리 집에 와서 내 병도 좀 고쳐주시게. 마당쇠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과부들의 끈질긴 성화에 못 이겨 가끔씩 들러 병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약손에 대한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과부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애가 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마당새야,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그러다 내 몸이 상할까 걱정이구나. 이제 다른 집은 그만 가고 나에게만 오너라.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낮에는 고된 머슴일에 밤마다 이 집 저 집 불려다니며 병을 고치느라 마당쇠는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습니다. 과부들 사이에서는 시기와 질투까지 생겨났습니다. 어제는 우리 집에 오기로 했는데 왜 김과부 집에 갔느냐는 둥 다툼이 끊이지 않았죠. 많이. 이러다가는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결국 마당쇠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과부의 병을 고치러 나간 마당쇠가 새벽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그의 방을 살펴보니 집더미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였지요. 마님, 죄송하옵니다. 이제 더는 과부님들의 병을 고칠 기력이 없어 이만 떠나옵니다. 마님의 배앓이는 늘 마음에 걸리오나 이 몸이 부서질 지경이니 어찌하오리까.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마당쇠는 그렇게 한밤중에 야반도주를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마을 과부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탄식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냐. 우리의 명약, 우리의 약손이 도망을 가다니. 이제 밤마다 아픈 배는 누가 만져준단 말인가. 특히 윤씨 부인은 텅 빈 마당쇠의 방을 보며 누구보다 서러워했다고 합니다. 마당새야, 내 배는 내 손이 아니면 도통 나을 기미가 없는데 어디로 갔느냐.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과부들의 약손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그 뒤로 그 마을에서는 밤마다 과부들이 배를 움켜쥐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네요.